식가맛방 만나팀에서 오늘 평창 송어회를 소개합니다. 와! 평창에서 송어를 직접 양식하고 횟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송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송어의 가장 큰 특징은 1급 청정수에서 맑고 찬 데서 커서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데, 특히나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아주 어린이에는 두뇌 학습 발달에 좋고, 어른에게는 중성지방을 녹여줘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방금 송어의 특징을 들었는데 연어랑 되게 비슷해요. 연어랑 송어랑 차이점이 있나요? 네, 같은 연어과의 냉수 어류인데, 연어는 지금 태평양 갔다가 돌아오고, 이거는 송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수, 민물에서 주로 크는 겁니다. 송어의 이 색깔이 또 눈에 또 붉으스름해가지고 딱 튀잖아요. 이 마블링이 또 저랑 좀 통할 것 같은데 좀 자몽 같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처음 딱 봤을 때, 네. 이 송어의 빛깔이 보통 연어보다는 조금 더 진해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정말 그 자몽 안에 그 알알이 터진 그 소가 자몽, 네네네. 너무 예쁜 그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천홍색이라 해야 될까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자들의 보는 눈이 틀리긴 틀린다. 요즘은 그 자몽에다가 비유를 하고, 하여튼 참 대단하시다. 그렇구나. 셰프님들 보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건복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아니, 딱 봤을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이뻐서 먹고 싶네. 이게 색깔이 붉어스름하면서 진한 그 황혼색을 떼가지고 네. 이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간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하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색감이 아주 배치가 잘 돼 있어요. 아마 이 최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시지 않았나. 먹기에 되게 아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드시고 있을 때 저는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볼 때 이제 다 드시고 계시는데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긴 먹어야 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배부른 거예요. 빨리 찍고 먹어야지. 네.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면 송어가 유독 소나무 송자의 고기 어자로 소나무의 붉은색과 테두리에 좀 고기의 흰 마블링 같은 거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송자의 송어라고 씁니다. 그럼 송어는 소나무 송자에 고기 어자를 써서 송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사장님하고 인사할 때 보니까는 평창군 미탄면 서동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미탄면이 뭐예요? 왜 그 미탄면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예, 미탄이 아름다울 미자에 여울탄이라고 지금 쓰는데, 아름다운 여울이 있어서 아름다운 여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전에 일제시대 이전에는 만미자에 꼴깍탄, 미탄. 그래서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농산물도 달고 맛있다고 해서 그래, 뭐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송어라 더 맛있구나. 어쩐지 서동로라 했던 거는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해서 서동로라고 하셨고, 예, 지금 도로명으로 하는데, 옛날로 따지면 42번 국도가 인천에서 저 삼척까지 이어진 42번 국도를 서동로로. 그럼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평창 88 송어횟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 좀 틀려, 딴 데하고 되게 먹어보니까. 지역명도 특이하고. 그런가 보다. 지금 물이 차고. 네. 온도도 되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평창이라는 게 온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맑은 물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뭐 사시사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식재구만 이게. 제가 강원도 정선에 좀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한창 우리 일할 때 거기는 또 좀 시설 자체가 좀 특이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농로 물대는 수로처럼 이 물길이 나져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턱 걸쳐 놓는 밥상층면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나무를 걸쳐놓고 앉아가지고 발을 둥둥 거져가지고 뭐 남녀노소 없어 둥둥 거져가지고 다리를 또 담그고 저 송어를 먹는데 또 송어 썰어주는 그릇이 돌이에요. 돌을 두꺼운 돌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이걸 우수이다라 그러는데 이것도 나뭇잎이거든요. 그거 한 장 딱 깔아놓고 다른 뭐 아무 장식이란 게 없어. 그냥 송어를 두툼하게 썰어놨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자연에서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와.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이 송어가 크기 사이즈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그 맛의 그 고소함이나 이 구수함, 강도가 네. 확실히 생선은 좀 크면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사장님 걸 드셨구만요. 저는 이 회를 씹을 때 좀 특이했어요. 딱 드는 생각이 헬스장 다녔나? 근육이 있어. 딱 씹을 때 그 깨무는 곳마다 근육이 느껴지고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근육들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더 쫄깃쫄깃하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해를 뜰 때 아마 그것도 기술이구나. 이 해 뒤에다가 껍데기를 완전히 회당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껍질만 싹 벗기고 그 안에 탄력성 있는 걸. 그게 아까 씹히니까 쫀득점이 좀 더했구나. 쫀득쫀득하면서 그랬구나. 풀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 왜 허연 걸리는 게 묻혀놔가지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이거를 네. 씹어보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씹힘성이 있고 그래서 한 번, 5번, 10번 씹을 때마다 고소함과 그 감칠맛이 그건 진짜. 그러면서 약간의 그 오메가3라고 하는 지방산이라고 할까? 이것이 나오면서 온몸을 휘감더니 온 입을 휘감더니 막 이 머리까지 이렇게 쫙 그래서 온몸에 쫙 평온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나 중년이든 특히 노인들 이가 없는 분도 오래 이렇게 씹으니까 다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고소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요리를 하지만은 송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고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애기들이나 갓난 애기들 이유식 정도 나이쯤 되면 이유식도 원래는 생선으로는 이유식 잘 안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유식을 해놓으면 애들도 참 잘 먹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또 이유식이다. 아주 좋아요.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기도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 속살 같은 거 지금 그러네요. 느낌이 지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씹을 때 소거덕소거덕한 그 근육질 그 네네네. 씹히는 느낌이 소거덕소거덕 씹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씹힘이 네네네. 감각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뼈가 또 한 번씩 또 걸려요. 근데 그 네. 뼈가 굵질 않아. 네, 그게 바로 오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씹혀서 그냥 부드럽게 섞여도 넘어가, 네.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처음에 딱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청량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간의 그 배에 달달한 그 배즙 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입이 굉장히 상쾌해져요. 상쾌해지면서도 이게 씹히는데 또 그 상쾌함과 그 약간의 그 씹힐 때의 그 쫀득은 아니죠. 약간 서걱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입안을 또 가득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단맛이 받친다고 하는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 배맛이네. 저는 이제 그 맛이 참 특이했어. 어떻게 생선에서 이런 처음에 과일 맛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과일이 들어갔을 리는 전혀 향도 없는데. 과일 향 아닌 그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선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리고 정말 비린 맛이 올라올 쯤 되는데도 비린 맛이 안 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4-5번 씹을 때도 야, 난- 고소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뭐야, 밀양 가면 강에서 나는 줄로 닦는 거, 언어라 그러죠? 아까 예. 수박 냄새 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건 또 송어에 냄새 나는 소리. 야, 참. 그리고 이게 이제 먹어보니까 음. 이 살 이게 많은 부분과 뱃살 부분 이렇게 그 질이 좀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아까 다른데? 씹는 맛이 틀려.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 살 쪽은 아까 말씀한 서걱서걱하면서 또 씹는 맛이 고소함이 있고 뱃살 부분은 약간 더 질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질기면서 고소함이 더해. 예. 그래서 씹을수록 이 씹는 또 재미가 있네. 예. 그래서 색깔도 재밌고 씹는 재미도 재밌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식재료구나. 네. 생각. 앞각이 그렇게 센 앞각이 아니라서 되게 여러 번, 그리고 되게 여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 되게 생선 안 좋아하는, 회 안 좋아하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그런 애들도 되게 좀 근데 쉽게 일반인들한테 이 방송을 듣거나 누가 일반인들 보고 우리가 보통 그 먹어보면 입에 씹히는 거를 압박이라는 얘기들을 하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도. 침성이라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이 미식과 맛방을 하면서 미식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철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미끄러움의 맛도 느낄 수 있고 네. 이제 맛에 대한 기술이 늘다 보니까 그 압각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압각이라는 얘기를 하긴 되는데 그래 그 일반인들도 이제는 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압각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저 아까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른 게 실험을 해봤어. 예를 들자면 이 콩가루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묻혀서 먹어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냥 먹고 싶다고 생선 먹지. 같지가 않고 과자 먹는 것 같아. 어떤 저기 뭐야 그 뭐, 아이스크림. 인절미 과자 같은 거. 그래서 그러네요. 전혀 식감이 또 틀린.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고소함과 콩가루의 구수함이 근데 있어갖고. 교수님요, 그렇게 그거나 진짜 아까워. 나 먹을 냉겨놓은 건데 그거 이거를 나중에 드세요. 이 손톱 크기만큼 정사각이 되도록 두툼하게 이렇게 각지게 썰어서 가진 야채를 넣고 콩가루를 좀 넣고 밥을 비벼요. 이렇게 밥을요? 비벼요. 밥 한 공기 넣고 네. 얘를 좀 많이 넣고 콩가루를 많이 넣고요. 근데 딴 데 가면 비비는데 보면 김가루를 넣어주는데 사실은 저는 이는 특이한 생선들 먹을 땐 김가루를 안 넣고 싶어요. 김가루를 넣어버리면 다 죽어버리거든, 맛들이. 김이 강해서. 근데 아마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아까 어디를 했지 참 평창군 미탄면 소동로 3714 요거 잘 이어놨다가 88 평창 송어였지. 우리 한번 비벼 먹는데 맛이 기가 차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먹어봤지만 참 고소합니다. 아주 기가 비린 맛이 없어서 정말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사장님 집에 혹시 이 메뉴에 비빔밥 없어요? 해덮밥. 회덮밥이라고 있죠? 네. 있을 거야. 또 오시면은 또 야 우리 한번 가야겠다. 네, 봄철에 좋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거는 과일밖에 없어요. 과일, 채소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제가 회를 지금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처음에 그 비릿한 향 때문에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까이 가도 이거 어떻게 먹어 하면서 오징어도 그렇고 문어 그렇고 익혀놓은 것만으로도 못 먹겠다. 비주얼도 못 먹어.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어쩌서 못 먹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송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비릿한 향이 하나도 안 나네. 그리고 또 우리가 참치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갖고 네. 그 느끼함에 또 질리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있는데 라교도 좀 하나씩 그렇죠. 먹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송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방질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맛이지 이게 그 느끼한 그런 비린 맛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가만히 있어. 고소함이더라고요. 이쯤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88 그 평창 송어 횟집에서 직접 이거 양식을 하시고 막 이렇게 가두리를 하세요? 예, 양반. 직접? 예. 그럼 서울서도 누가 부탁하면 뭐 주소해서 택배로, 부탁하면 택배로. 택배도 살이 유난히 더 쫀쫀한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시키면 좀 큰 걸로 좀 잘 골라서 써놓을게요. 마이 미식가 밥방했던 박주한나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송어가 대한민국도 60년도에는 굶주릴 때 보릿고개가 있을 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송어를 들여와 가지고 처음 기르기 시작했어요. 기르기도 그때 까다롭다던데? 아무래도 네. 생소하잖아요. 옛날에는 미꾸라지나 메기나 잉어나 밭에서 논에서 논에서 다 있는 것만 잡아 먹었지 길러본 적은 없을 때 이게 제가 송어장을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한심하고 위에서 찬물을 이렇게 있는 통을 대갖고 돌면서 뭐 가운데 뭐 물레방아 같은 게 돌고 막 이래 아주 까다롭던데. 그렇구나. 산소를 많이 그래.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뿌리고. 이게 또 성질이 급해서 건져놓으면 잘 죽는다던데. 네. 그런데도 야 진짜 맛있더라고. 나 아까 나 처음 먹어봤어. 택배로 보낼 때는 그 뭐 안전하게 전송이 예, 되지요. 저 아이스팩에 넣어가지고 스티로올 상자에다 넣고 진공팩을 해가지고 보내요. 송어회를 서울에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먹어봤는데 한 번은 이제 구워 먹었고 송어를? 머리를 구워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 소금구이. 네. 그래서 그렇게 구워서 나온 게 있었고 한 번은 그것도 이제 평창 가서 그냥 회로 물회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뭐 송어 횟집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 왜 서울에서 잘하기 좀 힘든 건가요? 옛날에는 저 태릉 대밭 밑에 거의 다 네. 저 송어 횟집이었댔어요. 근데 그때 초창인데 그때 예, 다 지하수로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수로 하다가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자라서 푸석푸석 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지하수가 다 오염돼가지고 그런 적절한 장소. 서울은 지하수가 오염이 기름기가 연어, 참치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조금 있어서 초장이나 또 이렇게 와사비 간장 찍어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송어 먹으면서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고 나머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네, 김쌤 어떠세요? 저도 보통은 이제 별로 이렇게 그 생선 같은 경우는 초장 맛으로 거의 먹든지 간장 맛으로 먹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자체적으로 너무 담백하고 그 네. 생선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도 이게 그 고소한 맛이 입에서 계속 그 여운을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먹다가 그래도 이제 콩가루에 원래 이제 송어는 콩가루에 먹는 것이 맛있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네. 찍어봤더니 더 고소한 맛은 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아니 저도요. 아니, 이게 워낙 그 재료가 네, 좋아서 워낙 그런지 송어 자체를 또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센 양념이잖아요. 네. 이 초장이 좀 센 양념이다 보니까 콩가루도 사실 맛있긴 맛있는데 저는 이게 콩가루 넣어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맛있긴 맛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는 조금 킵해두고 초장은 확 행복감 이제 감동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니까 오히려 송어의 그 본연의 맛을 좀 없애버리더라고요. 고소함이 싹 날아가 버리죠. 고소함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일 맛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식감만 송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초장 맛. 네. 교수님은? 저는 이제 이 연어가 송어가 고소한데 네. 그 물가에서 그 자라는 송어를 상상하면서 콩가루 그 푸른 밭에 콩이 자라서 익어가는 그 모습이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서 그 자연의 추억이 쫙 가슴에 와닿으면서 구수함과 고소함이 온몸을 타고 넘치더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재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먹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스토리가 돼. 네. 그걸 생각하면서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전 바다에서만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예, 사실 송어회 하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면 송어회 하면 평창이 떠오르고 산에서 뭔가 이렇게 먹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맛이 상상이 안 되고 매치가 안 됐었는데 원래 민물 생선 그러면 민물 예, 자체에서 편견이 좀 있어서. 좀 비린 맛이 강하거든요. 예. 뭐 저 향어도 그렇고 네. 그건 흙내가 살살 나면서 그런 그 특이한 민물 고기의 비린내가 확 나는데 오늘 이건 같은 민물이라도 전혀 뭐 그런 비린 맛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소한 맛을 느끼면서 이거는 정말 현지 가서 먹어보고 싶다. 오늘 이제 여기서도 맛있게 먹었지만 현지 가서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정말 솔나무 밑에서 이 향. 아니야 이거 우리 송어 수베르토에 뭐 송어 얘기 있잖아 왜? 그거 한번 하죠 봐. 그 수베르토에 보면 뭐 왜 송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숭어란가 해가지고
그거는 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그때는 우리 주로 성어가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간혹 동해에 2월 달에 올라오는 거가 성어인데 일반 도시에서는 성어란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가 슈베르트 가고 성어를 승어로 잘못 번역을 했는데 3년 전에 저 해문 스님이 교육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3년 전서부터는 지금 교과서에 슈베르트 가고 송어로 지금 바꿔줬어요. 그런 또 그런 배경이 있었고. 일제시대 아픔이 또 거기에서도 근데 일제 시대에서 다 모든 게 바뀌었네요. 아예. 거기에서도 나타난 아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월 달에 바다에서 겨우 잡아서 먹던 귀한 건데 이제는 강원도 평창 그 청정수에서 키워가지고 사계절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좋은 식재를 이렇게 양식해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름 되면은 네. 평창이나 영월 정선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평창 북쪽 같은 데는 계곡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영월에도 많이 와요. 근데 저희 동네는 겨울이 있어도 관광객이 적은 게 발을 못 담궈요. 너무 차서. 제가 알아요. 그 강원도에서 1년 있어봤는데 네. 겨울에도 그 발을 못 담굽니다. 차가지고 여름에. 아니 여름에도 오래 못 담고 왜냐면 담그기는 담그는데 추워서 빨리 나오게 돼. 제가 해봤어요. 양어장에 겨울에는 김이 무럭무럭해요. 따뜻하니까. 물이 위에는 또 따뜻하고. 따뜻하고 바깥에 겨울에는 차고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예, 물이. 그게 그래서- 자연의 수지. 그래서 양어장 주변에는 겨울에 풀도 나고 있어요. 맞아. 좋은 데 사시네. 네, 평창 88 송어 횟집이라고 합니다. 88 성어 했지. 성어가 팔팔한 뜻이죠. 아주 그냥 팔팔해요. 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식당이 최근에 지은 거라서 자석은 입식을 하고 그다음에 삼거리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 주차장도 넓고요. 그리고 정선 평창에서 정선 가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찾기도 쉽습니다. 송어는 몇 마리나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먹을 수 있죠? 예, 저희가 거기에서 한 1km 떨어진 데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직접 양식하시는 거예요? 예, 한 12만 마리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충분하겠네. 대한민국 국민 다 가도. 혼자 먹기는 조금. 예, 그 용천수가 풍부하고 부지도 한 8,000평 되고 그렇습니다. 관광지네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래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좀. 네네네. 팔팔한 송어를 먹고 저희 모두가 팔팔해집시다. 한국말 잘하죠? 너무